Hello and welcome everyone. My name is Garrett Johnson. I'm the U.S. General.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게리 존슨이고 US 제너럴 매니저 라이프웨이브입니다. 저희 라이프웨이브 커넥 비즈니스 웨비나 7월 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훌륭한 주제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어떻게 성장시켜서 여러분과 궁극적으로 여러분 혼자가 아닌 비즈니스를 같이 구축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라이프웨이브 체험의 일부입니다. 오늘 한 분 프레젠테이션을 할 분이 계십니다. 10주 동안만 라이프웨이브에 계셨는데요. 이미 SPD 등급을 취득하셨어요. 아주 위대한 분이 계시고 새로운 분이 있다고 기대는 하는데 항상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달리기를 하면서 새 출발을 하신 분이에요. 캔들 웰든, 저희의 가장 새로운 SPD님을 모시겠습니다. 캔들, 참가해 주셔서 고마워요. 신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오케이. 역사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18살 때부터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고요. 지난 13년간 네트워크 마케팅에 종사했습니다. 지난 회사에서 홈런을 일으켰고요. 라이프웨이브 기회를 만나서 제 남편, 가족과 웹사이트에서 회사에서 뭘 제공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해봤습니다. 두 발로 뛰어들고 지난 8년 구축한 회사를 버렸어요. 14일 만에 시니어 프레지던셜 디렉터가 됐습니다. 놀라운 팀원 덕분이죠. 축복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팀에서 신나는 일이 많은 것을 보니 기쁘네요. 당신뿐만 아니라 팀원 모두로부터 오는 사랑이 너무 좁습니다. 많은 성공을 이룩한 곳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곳에 가는 게 두렵다는 것은 압니다.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제품과 체험을 저희는 갖고 있죠. 훌륭한 놀라운 결정을 잘 하셨어요. 오늘의 주제는 비즈니스 툴을 사용하고 소셜 미디어를 사용해서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거예요. 가끔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은 웨비나 끝날 때 가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웨비나 중에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Q&A 문자방에 질문을 적어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캔들님, 저는 오클라호마의 작은 마을에 살아요. 원래는
미용사 헤어스타일리스트로 거의 10년 일했어요. 저는 항상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왔습니다. 제가 처음 성공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할 때 저는 미용사뿐만 아니라 웨이트레스 일도 하고 베이비시팅 아기도 돌봐주고 집 청소도 하면서 5개 잡을 뛰었었어요. 소셜 미디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누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매일 사용하는지요? 무료 툴을 사용해서 비즈니스를 구축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세요. 저는 오클라호마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고 세 어린 자녀가 있고 6살짜리 남자 쌍둥이가 있고 남편이 저와 함께 일을 하고 있어요. 지난 회사에서는 저 혼자 일했지만 이 회사에서는 남편과 같이 일하기 때문에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펜하고 종이를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뭐를 해야 하고 뭐를 하면 안 될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난 회사에서는 소셜미디어로 1000 팔로워에서 시작해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합해서 7만 명의 팔로워로 성장했습니다. 제가 그들의 삶에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렇죠. 왜 소셜미디어에서 사람들을 따르세요? 생활에 부가가치를 하기 때문이죠. 소셜미디어를 비즈니스 툴로 생각하세요. 강아지의 사진을 게시하고 저녁 식사 사진만 게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비즈니스예요. 여러분이 뭐를 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알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오죠. 소셜미디어 페이지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이 공공으로 열려 있다는 것을 확인하세요. 세계 전체에서 무엇을 게시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하세요. 자녀분의 사진을 올려서 모든 사람이 보기를 원하지 않으면은 그곳은 친구만 볼 수 있도록 조정을 페이스북에서 하실 수가 있어요. 점검하면서 과거에 옛날 게시한 것을 삭제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하시는 일에 유관한 것만 남겨두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준비를 하세요. 라이프웨이 비즈니스만을 위해서 별도의 페이지를 만들고 싶지 않은 이유는 하나의 큰 커머셜 광고 같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하루 종일 큰 광고만 보고 싶지 않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게시하는 80%는 라이프웨이브 이외의 모든 것이어야 돼요. 그리고 20%만 라이프웨이브에 대한 것인 거예요. 페이스북에 라이프웨이브, 라이프웨이브, 라이프웨이브만 하면은 너무 세일즈 같은 감이 들어요. 사실만 게시하고 나는 라이프웨이브를 사랑해요. 라는 것은 정말 부가가치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80%는 여러분의 생활이고 20%는 라이프웨이브예요. 여러분이 누구이고 여러분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세 가지 기둥이 있어요. 저는 정원 가꾸는 것을 좋아하고 저는 운동을 하고 저는 굽는 거를 빵 같은 거를 굽는 걸 좋아해요. 그것이 그냥 예예요. 골든 리트리버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면은 강아지의 사진뿐만 아니라
문고리에 종을 붙여서 강아지한테 어떻게 훈련을 시켰는지 사람들에게 부가가치를 하는 정보를 게시해야 하세요. 사람들한테 뭔가 가르치는 거예요. 빵 굽는 거를 좋아하면은 제가 이 레시피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친구들과 공유한다고 하면 됩니다. 조리법을 게시하는 거죠. 소셜 미디어에서 비디오나 사진을 게시할 때 조명이 잘 된 것을 보세요. 제가 조명이 잘 된 것을 보시죠? 이제 보세요. 제가 조명이 안 좋죠? 제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이런 조명으로 한다면은 누군가가 제 게시한 것을 클릭할 율이 적습니다. 근데 제가 조명이 좋으면은 사람들이 클릭할 확률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배경이 있거든요. 전화를 창문 앞에 놓으셔도 되고 아마존에서 링 라이트를 주문하시면은 그것을 꽂아서 좋은 조명을 만들면 되시겠습니다. 소셜 미디어를 하실 때마다 조명이 중요하죠. 또 한 가지 팁은 공감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소셜 미디어에서 공감을 할 수 있고 유대관계를 이룰 수 있다는 말은 여러분께서 자신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인 척 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분이 소셜 미디어에서 와, 저 사람 하는 게 너무 좋다고 하는데 내가 저분이 하는 것과 같이 하겠다고 복제할 수는 있어요. 이것은 복제 비즈니스예요. 바퀴를 다시 창조할 필요가 없고 이미 성공을 하고 있는 분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것이 커피캣 복제 비즈니스인데요. 다른 사람이 게시한 것을 그냥 복제하지 말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공감할 수 있게 하세요. 어느 날 나타나셨는데 화장을 안 하시고 아침에 그냥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면서 팔로워들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버거나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그냥 팔로워들과 따르는 분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공감을 가질 수 있고 유대관계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라이프웨이브 말고도 다른 것도 공유합니다. 물론 저는 여성이기 때문에 제가 화장을 하죠. 제가 온라인에서 화장을 하고 제 메이크업 브러쉬를 공유하고 어디서 이러한 메이크업 붓을 살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제가 라이프웨이브 제품만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죠. 이러한 스탠리 보온병이 아주 좋다고 가서 구매할 수 있다고 제가 하죠. 저를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사랑하는 것을 공유한다는 것을 알고 라이프웨이브가 다라는 게 아니죠. 제가 좋아하는 담요를 공유했어요. 친칠라 같이 부드러워요.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에서 실제 페이지에 가서 볼 경우 여러분의 프로파일 사진이 본인인 것을 확인하세요. 창문 앞에서 좋은 사진을 찍으세요. 본인과 가족의 사진, 여러분의 매장의 앞문이라는 것을 아세요. 여러분의 매장 간판이라는 것을 아세요. 여러분의 강아지 사진이 아니고 여러분의 얼굴이어야 되고 여러분의 가족이어야 되고 여러분 얼굴이어야 합니다. 이런 계절에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는데요.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여러분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의 견해를 말하는 거 말고 뭐가 좋죠? 이것은 매장 간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여러분이 믿는 것에 동의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에서 성공하고 싶으시면은 이러한 모든 것을 게시하셔도 되는데 사람들이 기분 나빠할 수가 있어요. 소셜 미디어에서는 당신을 사랑해야 사고, 당신을 좋아해야 사고, 당신을 신뢰해야지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서 여러분을부터 구매를 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을 공유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선생님을 몰라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여러분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치 같은 것에 대해서 공유하는데 조심하세요. 저는 종교를 공유하는데 개방적이지만 그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조심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께서는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이 믿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끌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관계를 이룰 수 있게 공감하게 진실적이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여러분의 새 친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매력적으로 끌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것에 관심 있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소셜미디어에서 뭔가 공유하고 그게 상충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죠. 상충되는 게시를 하면은 그런 기분이죠. 여러분의 믿음을 공유하면은 그런 사람을 끌겠죠. 근데 좀 상충적인 의견이 있는 것은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께서 준수하는 것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 업계에 오래 일해왔고, 우리는 모멘텀이 많아서 빨리 성장하고 있어요. 우리는 글로벌로 많이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질병을 게시하는 것을 삼가해야 되고, 라이프웨이브가 치료하고 진단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은 게시하면 안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염려를 안 하죠. 패치가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지 대부분 사람들은 염려 안 하고 자신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자기를 위해서 어떤 수혜를 줄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을 치료하고 진단할 수 있다는 질병 이름을 체험을 공유할 때 피하세요.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 패치가 저한테 에너지를 많이 줬다는 것만 공유합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화를 안 내요. DM이 direct 메시지를 나한테 직접 메시지를 보내달라고 제가 게시를 항상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게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흥미로워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작동한다고 이것이 배후의 과학이라는 것,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혼돈할 수가 있어요. 나한테 DM, direct 메시지, 직접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라고
제가 게시를 합니다. 거기서 연결이 진짜 생기는 거죠. 여러분의 라이프웨이브 링크를 게시하는 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여러분 웹사이트에 가서 가격만 보고 모를 거예요. 이것이 나를 위해서 이런 것을 이루었고, 이것이 구매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알려주고, 어떻게 주문하는지 잘 설명을 해주는 거죠. 게렛, 공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유대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죠. 스토리를 얘기하고 상세한 전체 스토리를 얘기해 주는 거죠. 준수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품에 대해서 얘기는 못하죠. 모든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서 그러한 임팩트를 이룬 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죠. 한 질병을 다루고 있다는 얘기 말고 공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일단 저희가 이 웨비나가 끝나면은 준수팀이 검토를 합니다. 질의응답으로 넘어갈까요? 네, 질문이 꽤 있거든요. 특히 문자방에 질문이 많이 적혀 있어요. 사람들이 direct 메시지, 직접 메시지에서 info, 정보라고 저한테 개인 메시지를 보낼 때 뭐라고 답하세요? 제품에 대한 정보를 더 필요하세요? 아니면 비즈니스에 대한 정보를 더 필요로 하세요? 아니면 둘 다 필요하세요? 그러면은 그들은 보통 둘 다 정보와 제품에 대해서 비즈니스와 제품에 대해서 둘 다 알고 싶다고 하죠. 그 다음에 제가 웹사이트를 보내드리고 기회 전화 같은 유튜브도 보내드립니다. 꼭 질문하세요. 제품을 원하세요? 비즈니스를 원하세요? 둘 다 정보를 원하세요? 꼭 물어보세요. 주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사용하시네요. 다른 소셜미디어도 사용하세요? 아니요. 그게 다예요. 죄송합니다. 문자를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공공 포스트 게시 글을 만드세요? 잠깐만요. 다른 도구도 사용하세요? 텔레그램도 사용하시는데 비즈니스로 사용하지 않고 소셜미디어로 사용하지 않고 소통으로 사용한다고 하셨죠? 저는 저희 팀과 연락을 하기 위해서 텔레그램을 사용하여 팀 챗을 텔레그램으로 해서 다른 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고 누가 등급이 승진되면은 거기서 인정을 해주고 현재 있는 여행을 텔레그램 팀 챗에서 인정해주고 누군가가 매니저, 디렉터가 되면은 텔레그램 팀 문자방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여러분 밑에 누군가가 등록했다면 업라인하고 알아보셔서 팀 챗이 있는지 알아봐서 모든 분들이 한 곳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링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텔레그램을 통해서 하죠. Boards, BOARDS는 앱으로서
여러분 전화의 키보드에 추가하는 것이고요. 자원, 리소스를 바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께서 보즈 앱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게시판을 만드는 거죠. 누군가가 구매하고 싶다고 할 때 모든 것을 타자치는 것 대신에 여러분 키보드에서 보드로 갑니다. 거기에 링크가 있어서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거기 쇼트컷이 있어서 여러분의 모든 링크 비디오가 있고요. 보드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법을 배우시거나 유튜브에서 보드, BOARD에 사용하는 법을 알아보세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텔레그램과 보드를 사용합니다. 제가 오토메이션, 자동화를 설정했어요. 팔로워가 많아서 그렇거든요. 팔로워가 많지 않더라도 오토메이션을 셋업하시면 돼요. NANY 차트를 설정해서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메시지를 보내면은 누군가 나한테 info 라는 단어를 메시지하면은 그들에게 제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지, 비즈니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지 문자를 자동적으로 회신합니다. 난이 NANY 차트입니다. 제가 유튜브 유니버시티, 유튜브 종합대학이라고 말합니다. 유튜브에는 모든 것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가서 더 많은 소셜미디어 연수를 받고 싶으면은 트랙션 마케팅을 하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여기에 끌어오고 하는 거죠. 페이지를 만들지 말라고 하죠. 그것은 푸시 마케팅이에요. 우리는 유대관계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푸시 마케팅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매일 게시하세요. 매일 무엇인가 게시하셔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스토리를 만드세요. 여러분께서 인스타그램을 페이스북에 연결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 이야기를 게시하면은 페이스북에 갑니다. 그래서 두 번 게시할 필요가 없으세요. 여러분 스토리에서는 여러분 생활, 배우의 장면 같은 거예요. 게시할 경우 더 이쁜 사진, 가족 사진, 패치를 낀 여러분의 사진이 패치의 장점, 수혜를 공유하는 것이에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스토리는 장면 배후에 있고 여러분께서 거기에 게시해 적는 거죠. 질문은 정보를 공유할 때 주요 요점은 X39에 관한 것인데요. 나중에 다른 패치 얘기도 촉진합니까? 아니면 X39 뿐입니까? X39에 대해서만 게시하는 것은 첫째로 단순하게 하는 거죠. 내 생각에는 모든 사람이 X39부터 시작해야 해요. X39가 작동하는 방법과 무엇을 이루는지 때문이죠. 백오피스에 가서 다른 패치를 보면은 여러분한테 물어볼 거예요. 이런 것이 뭐냐고요. 이런 패치가 뭐냐고 물어보죠. 그러면 그때 가서 그러한 패치에 대한 대화를 하면 됩니다. 소셜 미디어에서 이러한 모든 패치를 촉진하면 혼돈이 됩니다.
혼돈된 마음은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한 패치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선호된 고객으로 그리고 비즈니스에 들어오는데 더 좋은 결과를 이룩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하고 잘 이루어집니다. 1000 팔로워에 어떻게 70만 팔로워로 갔죠? 70만 팔로워가 아니고 7만 팔로워예요. 사람들이 찾아보시는 것은 확실하네요. 제 1위는 일관성 있게 하시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게시하는 게 아니라 매일 게시하라는 거예요. 매일 제 생활 배우 장면을 공유합니다. 예로 어제 제 딸이 집에서 돌아다니면서 엉망진창을 만드는 것을 제가 공유해요. 제가 영화 보는 것을 공유하고 공원에 가는 것도 공유하고 제 생활에서 하는 모든 일 무엇이든지 공유하는 겁니다. 팔로워를 만드는데요. 그들이 여러분의 생활의 일부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일관성 있는 것이고요. 제가 받는 직접 메시지에 대해서는 전부 다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약간 기이하긴 하지만요. 부모 일을 하는 것 등에 대한 충고를 하죠. 제가 그것으로 돈 버는 거는 아니지만요. 사람들은 당신을 알고 당신을 신뢰하고 그 이유 때문에 일생 동안의 고객이 되기도 하고 브랜드 파트너도 그 이유 때문에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어야 하는 거죠. 빵을 굽거나 정원 가꾸기 팁 같은 것도 주면서요. 재미있죠. 여러분께서 사용하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접근 방법을 알고리즘 때문에 바꿔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어떤 때는 5명이 따르고 어떤 때는 200명이 따라요. 어떤 때는 그 콘텐츠 때문이죠. 제 아들에 대한 웃기는 비디오를 게시해서 그게 많이 퍼졌어요. 그 한 비디오 때문에 5천 명의 새로운 팔로워가 생겼어요. 그들이 웃었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웃기시거나 웃긴 것을 게시하면은 좋죠. 케이시 앤더 선샤인 밴드가 부기슈스 춤추는 것도 게시했죠. 제가 애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소셜미디어에서 게시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좀 이상하다고 그럴 수가 있는데 제 아이들이 6살이기 때문에 게시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싫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애들이 내 친구들이 보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항상 확장되는 게시가 아닐 수도 있지만요. 어머님이시고 어린아이가 있다는 게 공감을 많이 이루는 거죠. 아이들을 공유해야 할지 하면 안 될지 양면이 있는데요.
작동이 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더 알고 싶어 해요. 그게 주요하죠. 제 아이가 고등학생이면은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아이들을 활용해서 소셜 미디어 팔로잉을 구축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저예요. 저는 쌍둥이고 6살 아이가 있기 때문에 쌍둥이 부모들이 저를 많이 따라요. 쌍둥이 임신한 분이 저한테 쌍둥이를 위해서 제일 2위 제품이 뭐냐고 물어봤죠. 아이들을 옆에 앉힐 수 있는 테이블 for two, 두 아이를 위한 테이블을 꼭 사야 한다고 제가 알려줬죠. 이러한 아기 제품이 중요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생활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달려 있고요. 꼭 아이들이 아니어도 돼요. 아이가 있기 전에도 제가 소셜 미디어를 했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세 가지 기둥을 찾으시고 세 가지 기둥을 공유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브랜드가 됩니다. 제 브랜드의 하나는 저는 쌍둥이 어머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루는 세 가지 기둥이 있다면요. 그것이 여러분의 브랜드예요. 그냥 공유만 해주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그것으로 여러분을 알아보실 겁니다. 제 친구는 요리를 너무 좋아해요. 이상한 조리법이 있는데요. 닥터 페퍼로 브라우니, 초콜릿 빵을 구웠어요. 내 친구는 인스타그램으로 기이한 조리법 레시피로 25만 명의 사람들을 따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조명을 매일 갖고 비디오를 공유해서 재밌게 하거나 라이브로 하거나 레시피를 만들어서 녹화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릴, 짤막한 영화를 만드는 방법을 모르시면은 알아보세요. 어떻게 제 스토리를 게시할 수 있을까요? 유튜브에 가서 연구를 해보세요. 유튜브 유니버시티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훌륭한 정보가 있습니다. 자주 게시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요. 매일 게시하는 게 이상할까요? 사람들이 와 갑자기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뭘 게시하거나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염려 마세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부가가치를 하고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건 상관하지 마세요. 이 비즈니스는 90%가 사고방식이고 10%는 전략이에요.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소셜미디어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계시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건 그냥 시작해 보세요. 후속하시는 일은 보드를 사용해서 사람들이 질문할 때 보드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 같고요. 매니 채트를 사용한다고 하셨죠? 네. 더욱더 바빠지면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겠군요. 친구가 소셜미디어를 사용해서 비즈니스를 구축하고자 했어요. 꽤 많은 사람들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한두 명이
제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데 관심을 가졌고, 그 다음에 이제 30명이 되었고요. 소셜미디어만 사용해서 30명을 등록시켰어요. 한 달에. 두꺼운 피부를 가지셔야 해요. 트롤이 있어가지고 부정적인 사람들이 방해를 하려고 할 거예요. 닥터 필 쇼에서 어린 남자아이가 가족과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가족이 자신보다 팔로워가 적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회가 지금 자신에 대해서 너무 치중을 하는데요. 성공하고 싶으면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하죠. 소셜미디어에서 나쁜 수준의 것도 물론 있는데요.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할 경우 놀랍습니다. 맞아요. 소셜미디어로 돈을 내면서 광고도 하십니까? 아니요, 안 해요. 해시태그에 사람들이 얘기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해시태그 사용하지 않아요. 원하시면은 하세요. 해롭지는 않겠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합해서 7만 팔로워를 이룩하게 된 것은 8년 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8년 걸린 거죠. 8년 걸렸죠. 일관성 있게 부가가치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소셜미디어에서 성공하실 거예요. 팔로워 몇 명 있다고 해서 그것이 꼭 200명 팔로워, 75명 팔로워, 50만 5천 팔로워가 있다면은 교실에 또는 강당에서 그만큼 사람들이 있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아무도 라이프웨이브를 소셜미디어에서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활용하세요. 라이프웨이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십만, 수천 명의 팔로워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회사에서 보상 플랜을 이룩한 분은 정말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제 어머님, 제 이모님은 소셜미디어도 안 하시는데 라이프웨이브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죠. 여러분, 저희는 소셜미디어를 안 하고 있어요. 저희는 삼자 통화를 하고 줌 콜을 하고 있어요. 소셜미디어는 여러분 비즈니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있는 퍼즐 중에 하나, 알아맞히기 중에 하나뿐입니다.
처음에 들어오셨, 들어오셨을 때 그냥 네트워크에서 아신 분 대비 소셜미디어에서 얼마만큼 성공을 이루었죠? 비교하면은 소셜미디어에서 많은 분이 왔어요. 전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안 한 분들이 합세했습니다. 제 남편 친구 등 다른 회사의 사람들이 소셜미디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는 비즈니스를 할 때 소셜미디어에서 카메라 앞에서 얘기를 하면서 비즈니스를 해야 했어요. 그래서 라이프웨이브 이곳에서는 대면으로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전 회사에서는 카메라를 위해서 준비를 했어야 했어요. 여기서는 아무나 할 수가 있죠. 여성이건 남성이건 소셜미디어가 꼭 필요하지 않고 누구든지 필요로 하고 이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 면이 좋네요. 이 웨비나는 소셜미디어에 중점을 뒀지만 많은 분들이 소셜미디어 계정도 없으면서 성공을 많이 이루었을 테죠. 소셜미디어는 유대관계를 구축하는 한 가지 방법이죠. 사람들이 도구를 너무 많이 사용하고 실제 유대관계 면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비즈니스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 대신에 테크놀로지만 사용하죠. 처음에 페이스북으로 연결을 하지만 거기서 유대관계를 더 구축할 수가 있죠. 제품만 사용하고 싶건 비즈니스를 같이 하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포스트 게시한 글을 저희 포스트 게시한 것으로 시작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아니요라고 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의 콘텐츠를 여러분께서 공유하실 경우 여러분의 팔로워는 당신 대신 그 사람한테 갈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은 여러분을 공유하셔야 해요. 아니면 여러분 팀에 있는 분을 공유하셔야 합니다. 이곳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내 것을 공유하시면은 여러분의 사람들은 나를 따르고 나와 등록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한테는 좋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만든 포스팅, 게시한 글을 보시면은 여러분께서는 그 글을 재창조해서 편집해서 다시 게시하세요. 네, 이 문자방에 다른 웨비나보다 훨씬 더 많은 질문이 게시된 거를 보니 사람들이 아주 관심을 가진 주제 같네요. 자신이 그대로 하시고, 저는 다중 소셜미디어 계정이 있어요. 제가 여러 회사에 종사해 왔기 때문에 각 회사를 위해서 계정이 있어요. 제가 비즈니스 목적으로 물론 사용하죠.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얼마만큼 편한지에 달려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갖고 많이 뛰죠. 여러분을 위해서
작동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사람들과 연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죠. 캔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처음에 액세스 가능한 연결이 있죠. 수백만 명이 액세스 가능하죠. 다른 질문도 있네요. 우리가 체험담을 공유해도 되나요? 대답은 예입니다. 캔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준수하는 거죠. 패치가 무슨 일을 하고 나를 위해서 어떠한 작동을 했는지 등 모든 것은 1대1 기반에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소셜 미디어에서 하는 것보다요. 무슨 말씀이에요? 체험담을 소셜 미디어에 올리는 것 말이에요. 체험담을 게시할 때는 사람들한테 가짜 희망을 주지 않도록 하죠. 그냥 단순히 다른 사람이 이 패치로 체험한 것만 공유하는 거예요. 아무도 질병 이름을 공유하면 안 되고요. 자신을 치유했다고 말하면 안 되고, 진단한 그 어느 것을 방지했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더욱더 수면이 좋았고, 염증이 줄어들었고, 에너지가 더 많이 생겼다는 말은 해도 됩니다. 사람들이 그게 뭐예요? 패치가 어떤 식으로 작동돼요? 라는 질문이 나오게 하는 거죠. 체험담을 공유하는 게 좋죠. 또 한 가지 툴을 제가 사용하는 거는 캔바, CANVA입니다. 캔바에 가셔서 무료로 캔바 앱을 여러 가지 앱을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 색상이 미적으로 좋죠. 거기에 캔바에 여러분의 사진을 추가하면 됩니다. 캔바를 사용하는 방법은 유튜브에 많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벤트가 있으면 캔바로 플라이어를 만들 수가 있고요. 줌 콜이 있으면은 플라이어 안내서를 캔바로 만드실 수가 있고, 그 크기도 조정할 수가 있고 틀로 만들 수가 있고요. 비즈니스 카드도 주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캔바는 여러분 비즈니스를 위한 훌륭한 도구예요.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 더 미적으로 좋게 보일 수가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캔바, CANVA 도구를 사용합니다. 누가 매니저 승진을 하면은 캔바에 사진을 올려서 예쁜 문자를 붙이고 멜리사가 매니저라고 인스타그램에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태깅을 합니다. 그래서 줌콜 등에서 플라이어를 만들 때, 초대장을 만들 때 캔바를 사용합니다. 누가 보트에 대해서 물어봤군요. 모든 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계신 인센티브 여행이 몇 주 남았습니다. 푼타카나 아시아에도 있고요. 캔들 전체 점수에서 선두 달리고 계신데요.
소셜 미디어에서 레커니션, 인정 사용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단시간에 비즈니스를 구축하셨는데 이미 5천 점수를 초과하셨어요. 이미 자격 달성을 하셨습니다. 탑 점수 취득하신 분이기도 하셔서 축하드립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 보기 좋네요. 신나요. 컨벤션에 가게 돼 신납니다. 여러분께서 가상 티켓을 못 구하셨다면은 컨퍼런스를 위해서 10월달 가상 티켓을 얻으세요. 가상 컨퍼런스도 참가 가능합니다. 미팅 후에 미팅이 차별화를 이룹니다. 로비에서 팀과 이벤트 밖에서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고 복도에서 캔들을 만나서 웨비나 감사해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식과 이해도도 높이시고 믿음도 돈독히 했으면 합니다. 거의 매진된 것 같은데요. 가상 옵션도 있어서 아주 신납니다. 빠질 이유가 없죠, 아무도. 자, 초대해 주셔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드려요. 많은 정보였고, 여기 훌륭한 분들이 아주 많은 질문을 게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성공의 비결을 공유해 주셔서 고맙고요. 여러분 팀과 미래의 성장을 기대하겠습니다. 신나요? 여러분 모두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이프웨이브 커넥트 비즈니스 웨비나에서 훌륭한 정보를 공유해 드렸습니다. 다음 달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드립니다. And we look forward to catching up with you all again next month. All right. Everyone, take care for now.